한 걸음 내디디면 또 한 걸음 쌓이는 것을 우린 추억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는 것들 중 결코 놓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요. 잊혀진 기억의 소중한 끈이 되어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곳. 시간의 사각지대가 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그것도 서울 도심 한복판의 버젓이 말이죠. 전통 문화와 낭만 현대가 공존하는 곳.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문화 1번지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서울의 중심에 있는 이 종로, 그 중에서도 인사동이 단연 최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인사동의 한 해 관광객이 3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매력 때문에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까지 인사동으로 발길을 옮기는지 지금부터 인사동의 맛과 멋을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사동은 남쪽의 종로 2가, 동쪽 낙원동, 서쪽 공평동, 그리고 북쪽의 관운동까지 이어지는 거리를 통틀어 말하는데요. 전통 문화의 거리답게 오늘도 다양한 공연과 이색 볼거리로 사람들로 붐비는 인사동. 그렇다면 외국인이 생각하는 인사동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J'aime bien Insadong parce que c'est le quartier plus traditionnel. Les magasins ici, ce n'est pas juste les vêtements. On peut acheter de l'artisanat coréen traditionnel pour remporter en France à mes amis. Je peux offrir à mes amis et à ma famille des choses traditionnelles. Et ici, je peux voir quelques Européens. 선물도 살 겸 아이 보고 싶어 하는 거 이렇게 풍물도 보여줄 겸 우리나라 전통 뭐 이런 것도 볼 겸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서울 시내에 차가 없다? 혹시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여러분? 시민들에게 안락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가 1997년부터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하면서 인사동은 더 많은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언제부터인가 삶이 각박해진 현대인들은 멀어진 자연을 동경이라도 하듯 하늘과 더 가까워지길 소원했는지도 모릅니다. 차 없는 거리 지정 이후 인사동 거리축제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계기가 됐다고 하니 정말 다행일 수 없는데요. 인사동 차 없는 거리는 궁극적으로 진행이 돼야 할 사항입니다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인사동이라는 것은 서하나 골동으로서 유명한 거리이기 때문에 인사동의 지역민한테는 골동이나 그림을 실어 나르려면 차가 꼭 다녀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보행자 우선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차 없는 거리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동에 나가면 곳곳에 전시회 소식을 알리는 현수막이 눈에 띄는데요. 골목길마다 미술관과 화랑이 밀집돼 현대미술과 고미술의 메카로도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고미술을 지향하고 현대미술을 아우르는 미술관과 화랑에서부터 사진과 판화 영상을 전문적으로 관람할 수 있는 갤러리도 있다는데요. 작품을 관람하는 최동현 씨 모습이 가을 남자답네요. 예, 오늘 날씨도 너무 화창하고 제가 인사동 여기저기 아주 숨은 명소들을 찾아다니다가 오늘 또 여기 왠지 모를 발걸음이 이끌려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 프로가 또 이끌림이거든요. 이끌렸어요. 자, 여기는 어떤 갤러리인가요?
네, 여기는 인사동 중심에 위치해 있는 사진 전문 갤러리고요. 저희는 1999년 개관 이래로 신진작가 지원전을 비롯해서 중견 사진작가 기획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트페어뿐만 아니라 최근에 아트 컨설팅 부서라고 해서 미술시장의 다각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향 따라 다양한 작품과 신예 작가들의 실험성까지 엿볼 수 있으니 정말 미술 문화의 메카답습니다. 선생님, 보니까 작품들을 보면 굉장히 풍경을 찍은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 가운데 무덤도 자리하고 있고 이 사진이 이 작품이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작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 작업은 처음에 이제 동생이 불의의 사고로 이렇게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저는 현실에서 늘 내가 한 발을 어떻게 딛느냐에 따라서 삶이 결정되기도 하고 죽음이 결정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항상 머리에 화두로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무덤을 찍었지만 그게 무덤을 찍은 게 아니라 한때 삶을 영위했던 어떤 그런 기억의 코드로서 죽은 자들을 찍은 겁니다. 한때 삶을 살았던 그래서 풍경 안에 사실은 어떤 그 과거에 존재했던 그 사람의 어떤 흔적들을 사진으로 담아서 제 욕심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 풍경 안에 머물러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찍은 사진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는 누군가의 창작품 또는 흔적을 찾아 때론 그 인생을 공감 혹은 동경하기도 하는데요. 무섭기만 하던 무덤에 누군가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네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무덤은 좀 무서운 곳이고 그리고 약간 터부시되는 곳인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동안 사랑했던 사람들의 흔적일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이게 와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랑 가까운 곳이고 밀접한 곳이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인사동에 볼거리 하면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곳이 있는데요. 전시관처럼 크진 않지만 끊임없이 손님을 끄는 곳이라고 합니다. 호돌이, 아톰, 게임보이까지 없는 게 없는데요. 60, 70년대 물건을 주로 취급한다고 하는데요. 하나둘 얘기하기 생각나기 시작하시나요? 아, 제가 원했던 데가 이런 데예요, 바로. 네,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거. 일본에 갔을 때 이런 데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있다는 거를 저는 몰랐네요. 인사동에 있네요, 이게. 아, 천국입니다, 천국. 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네. 상장과 흑백 텔레비전, 못난 인형까지. 아, 또 이런 데서 예,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우리 어릴 때 불량식품, 이 쫀득이 뭐 이거 맛기차, 기억나시죠? 쪽쪽 빨아먹던 거, 아파치, 아폴로 뭐 이런 거. 아, 이게 참 옛날에 불량식품이라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못 사 먹게 했었는데 그래도 참 그 끈질기게 저희는 사 먹었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추억이고 이런 걸 볼 수 있는 곳이 역시나 인사동 안에 없을까 했었는데 역시나 있었네요. 좀 옛날 문구점 같은. 예. 온 김에 좀 사가야겠네 이거. 학교 앞 문방구에서 어찌나 그렇게 먹고 싶었던지요.
아, 여기 있네요. 예. 옛날에 조립식 장난감 기억나시죠? 와, 이거 진짜, 이거 아버지나 뭐 삼촌이 하나 사주면 이거 밤새 조립하나. 또 애기들은 조립 잘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대충 조립해놓으면 아버지가 와서 도와주고 그랬던 조립식 장난감이 쫙 있습니다. 와, 킹 타이거. 와. 여기 보면 참 옛날 장난감 많잖아요. 우리 어릴 때 막 조립식 장난감이나 옛날에 그 참 옛날 생각 나실 것 같아요. 그럼요. 인사동 오니까는요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아저씨들에게 제가 어렸을 때의 추억들을 얘기를 해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 계속 떨어져요, 이거. 야, 이 종이 참. 여기 기억나세요? 종이 인형? 다들 기억나시죠? 저는 형제가 누나밖에 없어서 참 창피한 얘기지만 저도 이거를 오려서 갖고 놀아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또 반갑네요, 제가. 아, 참 정말 그냥 종이였는데 이거 오려가지고 참 한때 좀 제대로 된 인형을 사갖고 놀기에는 좀 힘들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네. 우리의 어린 시절을 함께한 소중한 친구들. 이제는 어느덧 우리들은 성인이 되었고 바쁜 일상을 핑계로 소중한 추억들을 잊고만 지냈네요. 그 추억들을 고스란히 담아둔 추억의 보물창고. 인사동을 움직이는 건 어쩜 소박하지만 이런 작은 가게들의 힘이 아닐까요? 인사동에는 특별히 각광받는 또 하나의 복합 문화 공간이 숨어 있습니다. 주 고객층이 학생들과 젊은 연인들이라고 하는데요. 사진 찍는 동아리에서 왔는데 여기 사진 찍기도 좋고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아서 독특한 공예품들과 특히 외국으로 수출하는 브랜드 제품도 많아 쇼핑 공간으론 단연 인기 만점인 곳입니다. 주 고객이 젊은 층이니만큼 곳곳에 연인들의 추억을 새겨놓은 낙서와 흔적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깊어가는 가을 하늘, 태양까지 그 추억 물들이니 정말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 인사동에서 쌈짓길이 각광받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도자기 공방은 체험 공방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이거 뭐지? 컵 골라서 원하는 컵 고른 다음에 뭐 자기가 그림 그려도 되고 아니면 도안을 골라다가 물로 찍은 다음에 그럼 입혀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입혀진 그림에다가 색칠하고 그러면 되는 것 같아요. 취향에 맞게 벽에 걸린 도안들을 골라 직접 새기고 색칠한 도자기를 공방에 맡기면 며칠 후 완성품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인사동에 가보셨다면 많이들 보셨죠? 인사동 날씨도 너무 좋고 햇볕도 뭐 좋고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저거 저 카메라 절로 지금 저걸 먹어야 돼요. 우리가 이거 다 손에 들고 다니고 있고 이거를 지금 외국인 뭐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다 하나씩 손에 갖고 다니는데 저게 요즘 대세인가 봐요. 저게 제가 들어가서 저거 하나 먹어볼게요. 네, 이거 저 따라오세요. 네.
야, 이 위에 이 과자 안에다가 지금 아이스크림을 막 쭉쭉 넣어가지고 이게 드렁드렁 걸려있어. 애기들하고 막 사람이 쉴 새 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아, 저 지금 과자를 저도 샀습니다. 샀는데, 아, 이게 가는 동안 옛날 추억에 딱지하고 막 이런 거 기억나세요? 구슬입니다. 예, 이런 거. 이런 추억의 주전부리감, 장난감이 여기 또 딱 널려있네요. 네. 기다리는 동안 심심하지도 않겠어요. 줄이 되게 긴데, 그 무엇보다 이게 어떤 맛일지 궁금해요. 제가 먹어보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맛인지. 예, 여기 있습니다. 와, 이게. 와, 신기하다. 예, 이걸 드디어 제가 엄청 줄을 오래 선 다음에 샀는데 좀 처음 먹어봐요. 이 과자 아이스크림 참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먹방이 아닌 관계로 어떤 맛인지 설명 안 드리고 한마디로. 예. 인사동에선 아이 마냥 들고 먹어도 어색하지가 않네요. 인사동이라 해서 골통품 가게와 전시 문화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려한 전통 문화 속 우리가 잊고 있던 역사의 숨결이 분명 존재하는데요. 지나시는 길이 어떤 곳인지 아시나요? 인사동. 3.1운동의 발생지이신 거 아시는지?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잘 몰랐어요.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3.1운동 당시 독립선언문이 울려 퍼진 역사적으로 아주 의미가 있는 장소인데요. 그 당시에 33인의 민족 독립운동가들이 일제치하에서 1919년 기미 독립선언문을 낭독했던 그 장소가 바로 이곳 태화관 터입니다. 지금은 예전의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지만 이렇게 로비 한가운데 그 당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던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그림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귀 기울여 보면 마치 그 당시 3.1운동 할 때 그 함성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33인의) 독립운동가. 그림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게 숙연해지네요. 예전의 이름은 태화관이라는 요리집이야. 그런데 만세운동을 하기로 한 곳은 어디죠? 탑골공원. 건물 앞에서는 어린 친구들이 이곳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데요. 즐겁게 듣고 있는 표정들이 아주 기특합니다. 민족 대표 33인이 여기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3.1운동 한 사람들이 너무 보고 싶고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되게 멋있고 조상들 덕분에 나라를 다시 되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독립만세 운동의 또 다른 본거지 중 하나가 바로 이 숭동교회인데요. 그 당시 33인 중에 한 명이었던 이갑성으로부터 독립선언문이 학생들에게 배포가 돼서 이 3.1 만세 운동, 그 대단원의 시작을 알리게 됐답니다.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 3.1운동 유적지로 지정된 숭동교회는 2001년 기념비적 근대 건축물로 인정받아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30호로도 지정됐습니다.
지금도 그 학생들이 나름대로 그 역사적인 장소라고 그래서 주말이 되면은 많이 저희 교회를 탐방을 해요. 그러면은 그 과거 우리 선조들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독립운동에 힘썼던 이곳에 와서 그 선진들의 그 남긴 그 자취, 향취를 맡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역사적인 우리가 그 과거에 선진들이 남겨준 그 자취를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과거를 딛고 우리가 지금 이어받아서 오고 있으니까 그런 점을 좀 더 나라적으로 개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민족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목숨을 내던지셨던 순국 소년들을 가을 하늘에 새겨봅니다. 이 승동교회나 태화당 이외에도 이 인사동에는 독립선언문을 인쇄한 보성사 터라든가 독립선언문을 배포한 천도교 대교당 등 뭐 그런 유적지로서의 다양한 가치를 지닌 장소들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인사동 들리셔서 뭐 맛있는 맛집, 뭐 명소 들리는 것도 뭐 당연히 좋지만 시간이 되시면 이런 독립운동의 기운이 깃든 장소에 한번 발걸음하셔서 당시에 뜨거웠던 우리 선조들의 3.1 운동의 기운을 같이 한번 느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 드네요. 이곳은 궁궐은 아니지만 조선시대 궁궐보다 더 높은 권세를 누렸던 흥선대원군의 사저이자 고종이 나고 자란 운영궁입니다. 어린 고종을 대신해 흥선대원군이 조선을 다스리면서 운영궁의 위세는 하늘을 찌를 듯 했는데요. 지금 보이는 저 돌은 주방에서 화력이 세고 연기가 잘 순화하도록 도와줄 때 사용한 노숙돌입니다. 또 이곳의 대문은 높이 솟아 있어 솟을대문이라고 불려졌다고 하는데요. 추사 김정희가 직자한 것으로 늙을 노, 편안할 안, 즉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란 의미로 흥선대원군이 사랑채로 쓰며 주로 머물렀던 곳입니다. 이곳은 늙을 노, 즐거울 낮, 그야말로 즐겁게 여생을 보내라는 의미의 안채 노락당인데요. 운영궁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노락당은 15살 고종과 16살 명성황후가 가래식을 올린 의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등용문입니다. 중문. 왜 생겼느냐? 흥선대원군은 매일 술을 먹고 다니니까 술주정뱅이라는 별명이 있었죠. 상가마다 찾아다니며 술을 얻으니까 상가계라는 별명도 있었고, 낭그름도 주사 김정일로 조선의 최고품 낭그름도 기생제 치마에 걸려 술을 얻어먹고, 기생들이 다리를 벌려놓고 있으면 이미들 기어나면 술을 준다면 기어나가 술을 얻어먹고, 옛날 이 도로가 개천이랍니다. 개천 건너편에 저 너라 상가 못 가서 건너편에 추롱이라는 기생집이 있었대요. 거기서 그렇게 술을 얻어먹고 있는데 옆방에 술을 먹던 이 장염이란 포졸이 흥선대원군 뺨을 때렸죠. 왜? 지금 임금과 육총관이라는 사람이 너무 천하게 해가면서 술을 얻어먹으니까 오직 가면 포졸이 뺨을 때렸겠어요. 그렇죠? 그게 뺨을 맞고 돌아서시면서 하는 말이, 이놈아, 지금 임금이 외척들 안동김씨가 정권을 잡고 있는데 내가 왕족이라 고개 힘주면 이목이 살아있겠느냐? 나는 오래 살기 위해서 내가 이 짓을 하네. 근데 너가 나의 속맘도 모르고 나를 뺨을 쳤으니 뒤에 좋은 일이 있으면 너 목이 10개가 있어도 그냥 안 된다고 그랬죠. 그 이를 갈고 왔죠. 와서 저 뒤에서 생가서 살다 보니까 때가 왔어요. 노안당이 완공하는 날 대청말이 올랐으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뺨치는 포절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랐답니다. 잡아서 소설대문 들어서자마자, 이놈아, 지금도 너가 내 뺨을 칠 수 있냐 한 게 이 장염이는 손을 버쩍 들면서 지금도 그 당시 그 현장 같으면 이 손이 지금도 용서 안 합니다 하고 손을 내밀거든요.
그래 흥선대원군이 말을 바꾸죠. 너가 내 뺨을 치는 사람이야. 지금 임금 아버지지. 그리 똑똑한 사람이 왜 그 소리를 하느냐 하니까, 그러면 그 소리 하느냐, 우리 호위병들에게 제피오다 많이 맞아 내정식 나간 놈 아니면 살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빌어야지 왜 입에 그 소리가 나오느냐 하니까 내 정신은 똑바로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저기 보통 놈이 아니죠. 죽을 때는 죽더라도 할 말은 다 잘하는 놈이죠.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자 쇠를 찰면서 하인들 보고 저놈을 술과 밥을 좀 갖다 먹이라. 내가 다시 생각해야 되겠구나. 사실 죽이려고 데려왔거든요. 그리고 하인들 생각하기는 이왕 죽일 놈 먹여놓고 죽일 모양이거나 옛말에 좀 묵고 죽이는 때깔도 좋다니까. 하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잔뜩 갖다 줬대요. 그래 먹고 나니까 보고를 하니까 다 먹었다고 보고를 하니까 좋은 인재를 삼아버리죠. 이 장님이 나가신다 거미대장. 거미대장은 지금은 궁을지은 경호실장이야. 포졸로 엄청난 벼슬 높이조가 이문을 모시라고 그랬죠. 그래 이문이 그날부터 등용문을 대답니다. 그 뒤부터 흥성제 10년간 섭정할 때 이문 소리 나면 아주 웃음바닥, 소설되면 나갔다 들어오는 사람 그는 눈물바닥, 대단한 문을 사용하는 등용문입니다. 이자가 높이 올라가 있는 게 특이한 1호당. 이곳의 안주인은 흥성대원군의 부인이자 고종의 어머니인 민씨였습니다. 궁궐 밖까지도 흥성대원군의 쇄국 정치가 사뭇 느껴지듯 엄중함과 그 웅장함이 느껴지는 운영궁이었습니다. 인사동을 참 여러 군데를 지금 돌아다니다 보니까 식사 시간이 됐어요. 되게 출출한데 제가 듣기로 인사동에 무용 공연을 하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서 또 굉장히 예쁜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서 마치 식당이 아니라 박물관 같은, 그러니까 인사동의 장점을 마치 아주 작은 인사동 같은 식당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어차피 배도 고프니까 별로 가서 식사를 좀 해볼까 생각 중인데, 여러분 함께 인사동을 집약해 놓은 것 같은 아주 작은 인사동 같은 식당을 한번 가보시죠. 우리의 추억은 때때로 미각을 통해서도 기억됩니다. 인사동의 맛을 책임지는 음식점엔 어떤 곳이 있을까요? 비좁은 맛집 골목을 헤집고 들어서면 도심에선 흔히 맛볼 수 없는 특이한 음식점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벽에 걸린 다양한 그림들과 사진은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혹은 먹는 동안 즐거움을 주기 위한 주인의 작은 배려라고 합니다. 전통 한가에서 말린 나물과 채소, 마늘 등 다양한 식재료도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식기로 목기를 사용하고 신선한 채소와 나물이 주 재료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곳이 사찰 음식 전문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제가 인사동 거리를 정말 구석구석 탐방을 하다가 식사 시간에도 출출해서 이 음식점에 제가 들어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분위기가 마치 어디 지방에 진짜 절에 온 것처럼 마음이 푸근해지고 향기도 너무 좋고 외국분들도 너무나 많고 사실 저는 좀 생소했어요. 근데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앉았는데 이거 어떤 음식점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여기는 사찰 음식 전문점입니다. 35년 된 식당이고요. 지금 여기 앞에 나온 음식은 전식기로 차려놓은 음식입니다. 그러면 이 사찰 음식점을 물론 내국인도 많이 올 곳이고 외국인 분들도 굉장히 자주 오실 텐데 이 음식을 접하는 내국인 또는 외국인 손님들은 반응이 어떠신가요? 반응은 전부 다 놀라시죠. 아, 이렇게 사찰 음식이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거. 또 한 가지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 시내에서 이렇게 한적한 곳이 있구나 그러고 또 이 분위기에 또 한번 놀라시고 그럽니다. 소박함 속에 멋과 정성이 더해지니 음식이라기보단 차라리 한 폭의 산수와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자연을 그대로 옮겨와 자연을 먹으니
채식주의자는 물론 외국인 손님도 즐겨 찾는 웰빙 맛집이라고 합니다. 반찬으론 나물, 버섯, 도라지 등이 나오는데요. 사찰밥이다 보니 조리법도 붙이고 지지고 묻히고 우리 고유의 한식 조리법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굉장히 담백한 야채들과 뭐 나물들이 섞여서 이 꽃도 한 송이 올려서 주셨는데 제가 뚜껑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가진 나물들이 일단 일단 먹어보는 게 제가 뭐 여기서 무슨 감탄사를 뱉는 것보다 한번 본식을 사찰 음식 본식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역시나 본식도 에피타이저 개념의 전식 그리고 후에 나왔던 그 전하고 거의 비슷하게 굉장히 담백하고 소금기가 없어요. 정말 사찰 음식스러우면서도 아주 고소하고 담백한 맛들이 있어서 짜게 맵게 간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편하게 음식을 즐길 수 있고 그럴 수 있게끔 잘 여러 가지들이 조화롭게 이렇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본래 사찰 음식은 오신채를 넣지 않지만 이곳은 일반인들의 입맛을 고려해 특별히 오신채를 넣은 대신 부담 없는 메뉴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이곳의 밥상은 사찰 음식답게 인스턴트에 길들여 있는 현대인의 입맛까지 치유해주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치유의 밥상이 아닐까 합니다. 또한 꾸미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음식이 어쩜 인사동과 참 많이 닮아있는 듯하네요.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이 3박자를 골고루 갖춘 인사동. 그중 젊은 커플에게 단연 인기를 끄는 특별한 체험문화 공간이 있는데요. 바로 서울교육박물관이라고 합니다. 부모님 세대에게는 그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을 느낄 수 있는 학교 교과서나 뭐 가방, 교복 그런 것들이 전시되어 있고요. 어린이들에게는 그 현장에 와서 옛날 그 모습을 돌아보면서 현재의 교육과 비교해보고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우리 교육이 어떻게 발전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보는 박물관입니다. 1995년 개관한 서울교육박물관에서는 과거 사용했던 교재와 문방도구 그리고 추억의 뽑기와 장난감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 이 옛날 문방구가. 진짜 옛날 장난감이. 야, 6살, 7살 때 갖고 놀던. 야. 지금 여기 시대별로 교복의 변천사가 이렇게 쫙 있네요. 여기 교복 있다. 이거를 입어봐도 되겠구나. 입어보고 체험해보라는 거구나, 이게. 그러면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제가 한 7, 80년대로 돌아가서 교복을 한번 입고 시청자 여러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의연히 지켜온 교육의 맥을 살펴봄으로써 조상들의 숭고한 교육 정신과 숨결을 느낄 수 있는데요. 학창 시절에 전유물 하면 단연 교복이 떠오를 텐데요. 우리나라 교복의 변천사를 한눈에 감상하고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교육박물관에서 되게 재밌게 시간을 보내시는 것 같아서 급하게 이거 말씀 좀 나눠보려고 그랬는데 여기 박물관 와보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재밌어요?
네, 되게 신기하고요. 그리고 옛날 세대, 저희 부모님 세대 입으셨던 이런 교복 입고 모자 쓰니까 되게 신기하고 재밌고 그래요. 저 교실도 아까 막 들어가 보고 그러시던데 뭐 인도네시아 교실하고 좀 차이가 있나요? 어떤가요? I saw the class is just like the same with my country, Indonesia. So what the differences is between the maybe the capacity of the seat is the same also. So between Korea and Indonesia, there is no such difference. I think it's the same about the uniform also. So. 우리나라에서 교복은 1904년 이화학당에서 최초로 도입됐는데요. 당시엔 한복과 유사했다고 합니다. 학창시절 지겹도록 입었던 교복. 하지만 이젠 입고 싶어도 입을 수 없죠. 이곳에서 아련한 옛 추억을 되살려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생각나세요? 말하기 듣기, 저 교과서, 생활의 길잡이, 쓰기, 와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참 진짜 저만 해도 저학년 때 저런 교과서로 수업을 받았거든요. 근데 요즘 학생들은 그냥 생소할 거예요. 이 다른 형태로 이름이 있나 요즘은 모르겠네. 아, 참 빛바랜 교과서들이. 여기 누가 쓴 일기가 있어요. 친구랑 싸웠는데 걱정이 있다. 인숙이도 영화와 싸워서 말을 안 하는데 이번에 내가 인숙이를 설득해서 화해를 시켜야겠다. 실제 누가 쓴 이 일기가. 그리고 뭐 훈화, 농구부 성금, 고아원 아이들 돕기, 여름 학교. 아 진짜 옛날 생각나네. 저 좀 칸이 요즘 노트하고 다르게 좀 굵게 돼서 글자 쓰기 편하게 돼 있었던. 야 일기도 있고. 예. 소풍하면 떠오르는 김밥과 사이다, 삶은 계란. 물론 지금도 여전히 사랑받는 메뉴들인데요. 여러분은 학창시절 몰래 까먹던 도시락 맛 지금도 기억하세요? 마치 추억 속 철수와 영희가 다시 살아나는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잊혀진 시대, 학창시절의 추억을 되살리고 만끽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공간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인사동은 저와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신 여러분들 손안에 있을 만큼 저희는 충분히 인사동을 잘 탐험하고 잘 좀 이렇게 관찰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인사동이라는 곳에 숨어있는 명소가 되게 많다는 얘기를 제가 또 얼핏 들었어요. 나름 숨어있는 장소까지 잘 찾아갔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나 제가 정말 숨어있는 좋은 장소들을 놓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범할까봐 제가 여기 안내소를 마지막으로 한번 들려봤습니다. 그래서 이 안내소를 가서 제가 인사동에 혹시나 놓친 곳은 없는지, 오늘 제가 다녀본 인사동 거리가 정말 충분히 잘 다녀본 건지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봐야겠어요. 안내소로 일단. 예, 선생님, 제가 인사동을 오늘 하루 종일 참 많이 다녀봤습니다. 이제는 뭐 인사동은 제 손바닥 안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누굴 데리고 와도 제가 충분히 안내할 정도로 속속들이 정말 다 둘러보고, 사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 집에 가려다가 혹시나 제가 놓친 게 있을까 싶어서 안내소를 한번 들어와 봤는데, 제가 오늘 돌아본 코스 정도면 충분히 인사동을 제가 잘 안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네, 잘 오셨어요. 이 종로에는 지금 그 한 20여 군데가 넘는 그런 관광 코스로 골목길이라는 그 관광 코스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얼마나 둘러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혹시 그 문학 둘레길이라는
길을 걸어보셨나요? 문학 둘레길이요? 예. 그 어떤 문학 둘레길이 뭔가요? 20여 군데가 넘는 그 중에 한 그 코스가 되는데 요 남인사마당에서부터 북인사마당, 그 북촌의 그 만해 한용 사시던 집, 그렇게 해가지고 경복궁을 축으로 해서 세종마을에 가면은 보안여관이라든가 이상의 집, 청전 이상문가옥, 그리고 정철 선생 태어나신 곳, 거기서 쭉 걸어 올라가가지고 윤동주 문학관, 거기까지의 코스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제가 지금 굉장히 인사동을 많이 돌아봐서 이제는 더 갈 곳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그런 골목이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골목들 중에 그러니까 이야기를 안고 들어가서 골목을 돌아보면서 스토리와 함께 그 골목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있는 그런 골목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이 정도면 되지 않나 생각했는데 인사동에 또 다른 숨겨진 어떤 또 그런 곳이 있다니까 되게 놀라운데, 그럼 정말 죄송한데 혹시 저하고 같이 그 문학 둘레길이라고 하셨죠? 거기를 좀 가셔서 거기를 좀 설명해 주시고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어떤 공간에다 얘기해 주고 좀 가능할 거예요. 제가 갑자기 부탁드려서 죄송한데. 알겠습니다. 예, 제가 그 문학 둘레길을 안내를 해드리면서 그 코스에 얽힌 그 옛 이야기라든가 선인에 대한 말씀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해가지고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종로에는 동네 골목길 탐방 코스라고 해서 세종 한옥길, 문학 둘레길을 포함하여 총 22개의 골목 탐방 코스가 있습니다. 문학 둘레길의 첫 번째는 만해 한용운 선생님의 가옥입니다. 당시 유심사라는 잡지사를 내고 학생들에게 독립운동 정신을 가르친 곳이 바로 여기라고 하네요. 종로구 통이동 2-1, 이제는 오래된 주소가 되었는데요. 1930년대 시인 서정주, 함영수 선생님들처럼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장기투숙한 곳이 이곳 보안여관입니다. 아직까지 저 창 너머로 위대한 예술적 작품들이 튀어나올 것만 같은데요. 일제강점기 민족의 고통을 문학으로 달래준 윤동주 시인. 시인은 없지만 시인이 노래하던 집은 남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특별한 감흥을 전해주네요. 이곳은 우리 가사문학의 대가 송강 정철 선생님의 생가터입니다. 지금은 그 지형을 찾아볼 순 없지만 이곳에 오면 너무나도 유명한 관동별곡, 삼인곡 등이 새겨져 있습니다. 시원한 바람을 타고 언덕을 올라오면 윤동주 문학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식민지 조국의 현실에 분노하며 모국어로 시를 쓰다가 비참하게 요절한 청년 시인 윤동주. 비장에서 눈물겹고 그래서 더 아름다운 청년의 숨결을 가까이에서 느끼는 듯 하네요. 최동현 씨도 저와 비슷한 감정을 느꼈을까요? 요즘 인사동 참 많이 변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참 많죠. 그래서 저도 다녀보면서 좀 느꼈는데
이 거대한 상업화의 파도 속에 점점 밀려나서 우리의 고유의 전통 문화가 많이 사라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이 추억을 잡고 있기에는 좀 뒤처지는 감도 있지만 시간에 순응하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참 그 추억이란 걸 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전통 문화와 현대가 정말 잘 조화가 되어 있는 인사동에서 우리 숨겨놨던 그 추억과 정을 한번 꺼내보는 건 어떨까요?